내 이름은 키모토 마호, 나이는 27,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웹디자인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오늘은 하던 일들 일찍 마무리하자고.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놀라지들 마. 이번 기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 우와, 대박!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크게 한턱 쏘지. 우와, 사장님 최고! 오늘 우리가 로pon기 한번 뒤집어 보자고. 우와! 갈 사람 손들어. 저요! 키모토 씨도 갈 거죠? 아, 네. 사장님은 예전 버블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원들은 사장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행동하지만 솔직히 나랑은 좀 안 맞는 편이다. 야마시타 선배님은 안 갈 거예요? 아직 일이 좀 남았어요. 야마시타가 언제 회식에 끼는 거 봤어? 그러게, 내 기억에 야마시타 씨는 한 번도 회식에 안 왔을걸? 어차피 와봐야 분위기만 다운될 거고. 하긴 분위기 못 맞추는 건 알아주지.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이 빠져. 참 특이하단 말이야. 입사 선배인 야마시타 씨는 올해 29, 일과 관련된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다. 사람을 잘 못 사귀는 타입인지 보면 항상 혼자이고 막년회 같은 자리에도 한 번도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뭐야, 야마시타는 오늘도 안 온 거야? 아직 일이 좀 남았다더라고요. 뭐? 또 잔업이야? 그게 일하는 게 좀 느려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좀 떨어지고. 네, 걔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진짜 못해요.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란 걸 모르나? 그럼요. 술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털어놓고 완전 최고죠. 난 말이야, 술자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나 진배 없어. 역시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은 원래 광고 대리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독립해서 지금 이 회사를 차렸다. 그래서 지금도 사장님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아주 많다. 하지만 웹 디자인의 실무에 관한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웹 디자이너들에게 꽤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 어떡하지? 왜 그래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어요. 그런 거면 내일 확인하면 되겠네. 그게 내일 아침 일찍 클라이언트한테 갖다 줘야 하거든요. 진짜? 죄송한데요. 전 회사로 다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우리는 여기서 적당히 즐기고 있을게. 네, 그럼 전 이만. 서류를 가지러 회사로 돌아갔을 때 사무실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어? 야마시타 선배님! 왜 여기 있어? 중요한 서류를 깜빡해서요. 그랬구나. 근데 선배님, 이 시간까지 일하셨어요? 어? 벌써 10시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선배, 완전 워커홀릭이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다 끝냈어. 선배님, 아직 저녁도 안 드신 거 맞죠? 점심은요? 설마 점심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몸 상해요, 진짜. 그러게. 안 되겠어요.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어? 저도 아까 회식 갔는데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마시타 선배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됐다. 하지만 입사일에 야마시타 선배와 밥은커녕 사적인 얘기를 나눠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다. 회사에서는 늘 조용한 사람이고 일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의외로 잘 통하고 얘기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의외였던 것은 앞머리가 유난히 긴데다 안경까지 쓰고 있어서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의외로 꽤 잘생긴 훈남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야마시타 선배에게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고 가끔씩 선배를 도와서 야근을 하고 난 후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나 오늘 끝나고 소개팅 있어. 무슨 소개팅을 그렇게 자주 해? 소개팅은 나의 힘!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거 오늘까지 다 끝내야 하는 거였어? 난 절대 못 도와줘. 미카미, 한 번만. 나 오늘 에스테 예약했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없지. 야, 야마시타! 꼭 아쉬운 일 있을 때만 야마시타 찾더라. 저기 부탁이 있는데. 뭔데? 이 안건 말인데 실은 오늘 안에 다 해야 하거든.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될까?
그러지 뭐. 진짜? 살았다. 저도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야마시타 선배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부탁받으면서도 거절하는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기 일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정말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는 일 없이 그저 덤덤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마시타 선배에게 업무량이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장님도 야마시타 선배의 업무 처리 능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고 인재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버블 시대에 붕붕 떠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장님은 조용한 성격의 야마시타 선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야마시타, 자넨 오늘도 야근인가? 네, 아직 일이 다 안 끝나서요.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죄송합니다. 일부러 남아서 야근 수당 챙기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 지급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왜? 무슨 불만 있나?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야.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야근 근무도 맘대로 못하게 됐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탁하는 그 많은 잡다한 일들을 시간 내에 다 해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야마시타 선배는 결국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야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이 안건 담당한 사람 누구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거 오늘이 마감 마지막 날이잖아. 네? 마감일이 지났는데 디자인 제출도 안 하고 연락 한마디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 자기들 안건 무시했다고 클라이언트가 노발대발하는데 어쩔 거냐고? 저기 이건 야마시타가 담당입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에 너한테 부탁했었잖아. 어? 자넨 일 처리가 더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감일도 못 맞추나? 죄송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한테 중요 고객이었다는 건 몰라? 네, 그렇죠. 그쪽에서 약속도 못 지키고 대충 일하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데 어쩔 거야? 큰일이네요. 야마시타, 자넨 해고야. 해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사장님, 이 안건의 담당자는 야마시타 선배가 아니라... 키모토, 됐어. 괜찮아. 사장님께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야마시타 선배가 말리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야마시타 선배는 단 한마디도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 야마시타 선배가 퇴사를 한 다음 날부터 회사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 클라이언트는 대체 몇 번을 수정하라는 거야. 아, 짜증나. 거긴 야마시타 씨가 담당했던 데잖아. 이건 또 뭐야? 그것도 야마시타 씨가 담당했던 거네. 마감이 오늘이잖아. 야마시타 씨 담당이었네. 이거저거 할 거 없이 왜 죄다 야마시타 담당이야? 우리 오늘은 집에 가기 그른 것 같아. 대체 이게 며칠째 야근이냐고.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12시야, 12시! 저 일이 안 끝나서요. 아니, 전원이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고? 네. 무슨 긴급한 안건이라도 들어온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전원이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하냐고? 그건 왜 이런 거냐고? 직원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 같이 달려들어서 밤 12시까지 해도 끝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까지 야마시타 선배 혼자서 처리해왔다는 것을. 아, 예.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안건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야마시타 씨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야마시타 씨는 얼마 전에 퇴사했습니다. 네? 야마시타 씨가 그만뒀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야마시타 이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야마시타 씨가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신규 안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야마시타 씨가 퇴사하셨다고요?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로 옮기셨나요? 글쎄, 그건 잘 야마시타 씨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안건인데. 저희들이 야마시타 못지않게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다시 부탁드리죠.
아니, 야마시타 씨한테 꼭 부탁하고 싶었던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마시타 선배는 과중한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섬세한 부분까지 대응하면서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완성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이 이쯤 되고 나니 사장님도 사태를 파악했는지 야마시타 선배를 회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취했다. 야마시타 씨, 그동안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렇게 사과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자네 능력을 그동안 너무 몰라봤네. 사장님, 내가 자네 연봉을 2배, 아니 3배 올려주겠네. 그러니까 제발 회사로 돌아와 줄 수 없겠나? 죄송합니다.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왜 무릎을 꿇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깟 무릎이 되수겠나?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사장님이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야마시타 선배가 회사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고객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사장님이 염려했던 대로 1년 후 도산하고 말았다. 사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되었다.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짜 회사가 무너지고 실직자가 되니까 눈앞이 캄캄했다. 실직 수당을 받으면서 새 일자리를 찾느라 분주하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 네, 오랜만이에요. 회사가 도산했다는 얘기 들었어. 네, 그렇게 됐어요. 힘들었겠네. 선배님 그만두시고 나서 클라이언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선배님 영향력이 참 컸더라고요. 그러게 미안하게 됐어. 아니에요. 선배님 탓하려던 게 아닌데. 키모토 씨 일자리는 구했어? 아직요.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동종업계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소문은 원래 빨리 퍼지는 법이라. 네, 그래서 재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럼 시간 되면 다음에 만나서 차라도 마시자. 좋죠. 제가 요즘 제일 많은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마시타 선배와 카페에서 만났다. 1년 만에 만난 야마시타 선배는 뭐랄까 딴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선배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전보다 세련돼 보여요.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면 겉모습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들 한 소리씩 하길래 좀... 사장이요? 조그맣게 웹 콘텐츠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회사 오너가 되신 거네요? 거창한 건 아니고 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벤처 회사야. 이거 내 명함. 대표이사. 와, 완전 멋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 키모토 씨 지금 직장 구하는 중이면 우리 회사는 어떨까 하고. 네? 아직 작은 회사지만 괜찮다면 저 고용하시려는 거예요? 키모토 씨 실력은 내가 잘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야마시타 선배는 퇴직 후 자기가 직접 벤처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예전 클라이언트들이 먼저 야마시타 선배에게 연락을 했고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나는 야마시타 사장님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년 후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공적이자 사적인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나이는 24. 겉모습이 이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보통 친구들끼리 자동차를 타고 같이 놀러 갈 때 기름값은 어떻게 계산해서 내는지 궁금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민감한 문제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는 바로 이 기름값 때문에 벌어진 우픈 나의 경험담이다. 아, 드디어 점심시간이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점심 뭐 먹을까? 난 오늘 파스타가 당기는데. 파스타 좋지. 그럼 저번 달에 저기 역 앞에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 좋아. 나, 아케미, 리코, 그리고 세이코는 같은 회사의 동기로 절친 4인방이다. 점심시간은 물론 쉬는 날에도 항상 넷이서 붙어 다녔다.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 근데 점심이 950엔이면 좀 비싼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빵 리필되고 샐러드에 스프까지 세트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도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가? 리코는 짠순이라고 해야 하나? 아님 절약가? 그것도 아님 돈밖에 모르는 건지.
아무튼 돈에 관해서는 좀 피곤할 정도로 따지는 타입이었다. 그것만 빼면 다른 건 다 괜찮은 친구인데 말이다. 아, 맞다. 다음 일요일에 니케아 안 갈래? 거기 이번에 새로 오픈한 데지. 가구랑 잡화 그런 거 파는데. 나도 봤어. 텔레비전하고 잡지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 진짜? 나도 가고 싶다. 근데 니케아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 참 그렇지. 그럼 우리 집 차로 갈까? 정말 괜찮겠어? 아빠 차 빌리면 되니까 괜찮아. 우와, 그런 방법이 있었네. 너무 잘 됐다. 나 빼고 나머지 3명은 혼자 살고 있었고 차도 없었다.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아빠 차를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기 위해 아빠한테 차를 빌리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 내가 운전해서 넷이서 니케아로 출발했다. 차라코 차 가지고 와줘서 고마워. 뭘 인사는 우리 사이에. 힘들면 말해. 나도 운전할 수 있어. 그게 보험 문제가 있어서 운전자 교체는 안 돼.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운전은 네가 계속해야겠네. 너만 너무 부담 줘서 미안. 나 운전 좋아해. 괜찮아. 그럼 운전 대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너한테 미안하니까 기름값은 우리 셋이 부담하는 걸로 할게.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어? 셋이서? 넷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차도 갖고 나오고 운전도 혼자서 다 하고 기름값 정도는 우리 셋이서 내야 공평하지. 그래, 니케아까지 가는 교통비며 니케아에서 산 물건 택배로 붙이는 값 생각하면 오히려 적게 드는 거지. 그건 그런데 다들 신경 써줘서 고마워. 뭐 그렇게 해서 니케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기로 했다. 4,000엔? 기름값 원래 이렇게 비쌌어? 리코는 면허증도 없고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 기름값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 유지비 장난 아니지. 그럼 4,000엔이니까 한 사람당 1,333엔? 나 1,300엔만 내도 될까? 잔돈이 없어서. 그래, 뭐 할 수 없지. 난 1,500엔 낼게. 다들 고마워. 이렇게 챙겨주니까 기분 좋네. 리코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건지 떨떠름한 얼굴로 기름값을 내밀었다. 우리 밥이라도 먹고 헤어질까? 그래, 그러자. 나 고기 먹자. 고기는 언제나 정답이지. 마실 건 뭘로 할래? 난 맥주.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그냥 물 마실래. 나도 그냥 물. 나도. 왜 다들 물이야? 술 안 마셔? 고기엔 맥주지. 차라코가 못 마시는데 우리만 마시기 그렇잖아. 나도 그래서 좀 미안하잖아. 아유,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들 마셔. 아니야, 난 오늘은 됐어. 나도. 뭐야 다들? 나 혼자 재미없게. 리코 넌 마시면 되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셔.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난 마신다. 결국 리코는 생맥주를 5잔이나 마셨다. 우리는 우롱차를 한 잔씩 마셨고, 하지만 계산할 때는 n분의 1로 나눠서 냈다. 아, 배불러. 잘 먹고 잘 마시고 차로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고 완전 짱이다. 우리 다음 연휴 때 온천 여행 안 갈래? 온천 간지 오래됐는데. 온천 좋지. 이 온천여관 괜찮지 않아? 여긴 기차 타고 가기엔 좀 교통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코가 차 갖고 오면 되잖아. 어? 거긴 너무 멀어서 힘들어. 안 돼. 머니까 차로 가는 게 편하지. 그래, 뭐 괜찮아. 내가 운전하면 되지 뭐. 괜찮겠어? 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연휴 때인데 식구들도 차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물어볼게. 근데 아마 괜찮을 거야. 완전 땡 잡았다. 기차 타고 가서 또 버스 갈아타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건 그래. 아빠, 다음 연휴 때 내가 차 좀 써도 돼? 어? 이 연휴 때 골프 치러 갈 생각이었는데. 진짜? 아, 그럼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차로 갈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차 얻어 타고 가지 뭐. 차는 네가 써라. 진짜? 아빠 괜찮아?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누구 부탁인데 안 들어주겠냐? 친구들이랑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응, 아빠 고마워. 그리하여 우리 차를 타고 다 같이 온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차라코 매번 고마워. 이틀 동안 너네 부모님은 차를 못 쓰실 텐데 괜찮으시대? 뭐 괜찮을 거야. 어떡하지? 커피 엎질렀어. 조심 좀 하지. 넌 괜찮아?
시트에 얼룩 생겼네. 미안해. 진짜? 얼룩 남았어? 물티슈 같은 거 있으면 좀 닦아봐. 뭘 이 정도 가지고. 세차도 아니고 잘 보면 여기저기 지저분한 거 많이 묻어있어.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 모처럼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기분 다운되잖아. 역시 온천이 최고야. 운전 피곤하지. 어깨 좀 주물러줄까? 응, 그래주면 고맙지. 너 어깨 엄청 뭉쳤네. 그게 다른 사람을 태우니까 긴장이 돼서. 아무래도 그렇지. 고생했어. 어? 마사지 해주는 거야? 아케미, 다음은 나도 해줘. 나도 차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피곤하다. 그래, 뭐. 온천에서도 리코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해야 하나? 너무 애같이 군다고 할까? 모든 것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구는 건 여전했다. 하지만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던 노천탕과 맛있는 요리 덕분에 온천 여관에서의 1박 2일은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유소에 들렸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다. 기름값이 7,000엔이나 나왔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거리가 꽤 됐잖아. 이 정도는 나오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혹시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차라코, 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솔린 안 넣고 그냥 달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출발하기 전에 가득 채웠어. 아니, 아닌 것 같아. 요즘 원유값도 급등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은 당연히 나오지. 원유값 뭐?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이걸 셋이서 나누면 2,333에? 말도 안 돼. 기차랑 버스 갈아타면서 이동한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 같은데 뭘 그래. 기름값만 냈어? 톨게이트 요금도 냈잖아. 그거 두 개 합치면 벌써 얼마야? 돈이 장난이 아닌데? 톨게이트 요금은 넷이서 같이 냈잖아. 그래, 차라코한테는 안 받아야 되는데 같이 냈잖아. 그럼 기름값도 넷이서 나누면 되겠네. 어? 차라코는 우리 때문에 차도 갖고 오고 오고 가고 운전도 혼자서 다 했잖아. 리코는 주유소에서 기름값 문제로 계속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걸 계속 듣고 있던 내가 폭발해버렸다. 알았어, 그만해. 그럼 리코 너는 기름값 안 내도 돼. 진짜? 내 기분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돈 안 내도 되니까 내 차에서 내려. 뭐? 돈 내기 싫잖아. 그럼 차도 타면 안 되지. 앞으로도 쭉 넌 내 차에 안 태울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시골에서 나보고 어떻게 집에 가라고. 됐고 얼른 내려. 내려. 여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집에 어떻게 가? 히치하이크라도 해보던가. 아니면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가던가. 택시 타면 여기서부터 집까지 15,000원은 나올걸? 가지마! 기다려! 그럼 우린 간다. 그렇게 리코를 어느 시골 주유소에 남겨두고 우리 셋은 집으로 돌아왔다.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 나 택시 타고 왔단 말이야. 그랬어? 택시비가 12,000원이나 나왔다고. 어머, 기름값 아끼려다 택시비가 더 나왔네? 내 택시비 내놔. 뭐? 리코는 우리에게 택시비를 내라며 징징거리면서 귀찮게 굴었다. 우리 셋은 리코와 업무 외에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전과는 달리 거리를 두고 대하게 됐다. 그 후 리코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른 동료들을 붙들고 우리 셋 험담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리코가 짠순이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결국 회사에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결국엔 사표를 내고 말았다. 그까지 기름값 얼마 한다고. 그래봤자 그거 기름값. 이게 웬 오일 쇼크? 기름값 몇 푼에 인간관계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보니 큰 돈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작은 돈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꽤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저는 미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취미로 춤을 췄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댄스 연습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음악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죠.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틀어놓고 저만의 안무를 만들어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항상 방긋방긋 웃었고
저는 그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체육 시간에 춤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보고 그 절도 있는 움직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가장 춤을 잘 추던 에리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에리나, 너 춤 엄청 잘 춘다. 나도 그렇게 잘 추는 법 알려주면 안 돼? 내가 춤을 잘 추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는 미국에서 많은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약한 프로라고. 엄마한테 배운 거야? 대박이다. 뭐, 내 재능도 있고. 아,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말인데 너한테는 아마 어려울걸? 에? 왜? 왜냐니? 너 거지잖아. 춤이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아빠도 없잖아. 춤을 배우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고 의상이든 무대 비용이든 다 돈이 드는 거야. 알아? 응, 어디 가서 배우는 건 좀 힘들어. 거봐. 그니까 나한테 물어봤자 의미가 없어. 애초에 너랑 나랑은 재능도 환경도 다 다르니까. 그날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집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간 지쳐서 돌아온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맙니다. 저는 기분을 좀 내기 위해 좋아하는 곡을 틀고 춤을 췄습니다. 잘 못 추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춤추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엄마 왔다. 다녀오셨어요? 또 춤 연습하고 있니? 정말 좋아하나 보네. 응, 재밌으니까. 그러자 엄마가 아, 맞다 하며 전단지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밖에서 이걸 나눠주던데 미우는 이런 거 관심 없니? 어? 그건 새로 오픈하는 댄스 학원 전단지였습니다. 우리 딸 춤도 잘 추는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하지만 전단지 한쪽에 월 수강료 7,000엔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춤 배우려면 돈 들잖아. 어머, 너 설마 돈 때문에 그러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였구나.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걸 하렴.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엄마도 미우가 무대에서 춤추는 거 기대하고 있을게. 고마워. 나도 엄마 열심히 도울게. 그렇게 저는 소원이었던 댄스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슨은 주 1회 1시간, 같은 반에 1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 있었고 강사가 정해준 테마곡에 맞춰 춤을 외우고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서 집에 와서도 매일 연습을 거듭해 어떤 곡에도 춤을 출 수 있게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의 모습을 지켜본 강사가 미우의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 학원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니 혹시 괜찮으시면 대회에도 자주 나가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들었지, 미우야? 어떻게 할래? 소개해주세요. 강사는 곧바로 다른 학원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사는 애초에 그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배운 적이 있는 듯하였고 그 연으로 저를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로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춤을 더 잘 출 수 있게 되는 거야. 기대된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리나? 미유? 새로 간 학원은 바로 에리나와 에리나의 어머니가 강사로 활동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왜 너 같은 거지가 여기에 있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 다니거든. 거짓말 마! 여기는 잘 추는 사람만 받아주는 곳이라고. 다른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온 거야. 그 선생님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에리나는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곳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레슨이 시작되어도 계속 저를 째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열심히 레슨을 따라갔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보내주는 학원인데 고작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잘한다, 미유. 계속 그렇게 가자. 네, 재수없어. 에리나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셨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프로들과 함께 활동해온 사람이라 춤선도 매우 깔끔했고 안무도 독창적이었습니다. 레슨 내용도 학생들에게 그저 안무를 외우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안무를 발표하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주어졌던 것도 전에 있던 학원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고전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레슨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혼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 혼자 춤을 만들어 놀던 제게 있어서는 안무를 만드는 것이 고생보다는 즐거움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나 어머니도 그런 저의 독창성을 자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에리나는 여전히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에리나와 어울려 다니는 아이들도 저를 싫어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냈고 무엇보다 저는 춤만 잘 출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되었기에 그대로 약 1년간 계속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 오늘은 대회 포지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학원에서는 매해 한 번씩 큰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는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전원이었죠. 하지만 춤을 잘 출수록 가운데 쪽에 설 수 있었기에 이것이 사실상 학원에서의 서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회가 막 끝나자마자 제가 들어왔기에 출전할 수 없었기에 제게 있어서는 이번이 첫 무대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센터 에리나? 뭐 당연히 나겠지. 센터 왼쪽 사이드 미유? 네? 에? 저는 너무 놀라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 미유도 나와서 대열 맞추렴. 정말로 제가 거기 서도 되는 건가요? 그래 엄마, 왜 얘가 내 옆자리인데? 아직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뭐 미유가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왔단다. 이건 정당한 평가야. 아, 그래도 언제부터 네가 내 결정에 태클을 걸 정도로 잘 추게 된 거니? 여기서 지도하는 건 나야. 네. 믿기지가 않아. 내가 설마 센터여 포지션으로 춤을 출 수 있게 되다니. 저는 매우 기뻐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기대되겠다. 엄마, 나 열심히 해볼게. 대회에는 팀 경기 외에 개인 배틀 부문도 있었는데 저는 자작 댄스로 그 부문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팀 연습과 개인 연습을 병행해야 했기에 레슨 시간도 2배가 되었고 그 후에 따로 혼자 연습하는 시간도 있었으니 댄스에 들어간 시간은 4배 이상이 되었고 저는 학교와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실력 향상에만 쏟았습니다. 의상은 모두 같은 옷을 맞춰 입어야 해서 돈이 들었지만 엄마는 그걸 위해 돈을 저축해 두었다며 그 옷도 사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야 거지, 너 그냥 안 하겠다고 하라고. 그 자리는 내 친구가 춤출 자리였단 말이야. 가끔 에리나 패거리가 제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춤에 빠져있던 제게 그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대회 당일. 자, 우리가 해야 할 건 다 했어. 이제 무대에 올라 최선을 다해 즐기고 오렴. 좋아, 간다. 얘들아 알지? 오케이. 저의 첫 무대. 엄마가 관객석에서 지켜봐주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위험천만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자 모두 연습한 대로 움직이며 최선을 다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은 매년 강력한 우승 후보인 팀이기에 대회장 전체 기대치도 높았고 여기저기서 박수도 터져나와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곡도 거의 끝에 다다랐고 지쳐가는 몸을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헷! 에리나 패거리 아이들이 연습과는 다른 동작을 한 탓에 저는 세게 부딪히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질 위험에 넘어지는 것만은 절대 안 돼. 저는 음악에 맞춰 몸을 빙빙 돌려서 어떻게든 넘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까지 춤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너 아까 넘어질 뻔했지? 그건 쟤네가 일부러 나랑 부딪혀서 그런 거야.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우승 못하면 네 탓인 줄 알아. 에리나가 주도자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곧이어 개인전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네 왜 안 넘어뜨린 거야? 넘어뜨릴 생각으로 부딪힌 거야. 근데 걔가 생각보다 균형 감각이 좋아서. 모처럼 걔 때문에 대회 망친 걸로 만들어서 학원에서 쫓아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직도 할 거야? 당연하지. 다른 방법도 다 생각해놨다고. 모든 팀의 무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개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전이라고 해봤자 심사위원이 팀 순위를 정하는 시간 사이에 짧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딱히 순위가 정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전에는 나름 춤에 일가견이 있는 아이들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우, 파이팅! 좋아. 노래가 흘러나오자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주어 수월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소리도 들려왔고 춤춘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어라? 화장실 불이 뭐였더라? 아, 이건가? 안 돼!
댄스곡과는 다른 둔탁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걸 눈치챈 건 조금 뒤의 일입니다. 어쩌다 위를 쳐다보니 미유! 어찌된 일인지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치에서 손 떼! 에? 왜요? 이거 화장실 볼 스위치 아니에요? 지금 춤추는 분 내려오세요! 무대 막이 내려와 제 댄스는 중간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게 이 아이가 갑자기 무대에 막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잘못했어, 엄마. 나 이거 화장실 불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착각을 했다고?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에리나가 울면서 달려와 주었습니다. 미안해, 미유. 다치지는 않았어? 괜찮아? 일부러 그랬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중간에 춤이 중단된 충격과 에리나에 대한 분노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유야. 한 번 더 출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에리나, 너는 오늘 돌아가서 얘기 좀 하자. 네네. 그 순간 제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기대하던 대회를 망친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겠어. 결국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은 3위였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에리나는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네가 실수해서 우승 못했어 라며 제 탓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부탁했던 녹화는 잘 해놨어?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잠깐 컴퓨터 좀 써도 돼? 그래. 근데 뭐 하려고? 사실관계 좀 밝히려고. 저는 컴퓨터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넘어질 뻔한 장면은 에리나 패거리 2명이 하필 관객석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찍혀서 영상만으로는 둘의 탓이라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우승 망친 장본인 납셨네. 에리나는 킥킥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임지고 학원 때려쳐. 그건 이걸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어때? 이게 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놓은 영상이야. 뭐야 이거? 자, 다들 준비 운동하자.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대회 영상 아니니? 엄마, 보지 마! 저는 에리나를 무시하고 다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에리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항상 중심 잘 잡던 미유가 휘청거리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너희들이 그랬을 줄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에리나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에리나! 아니지, 미유. 우리 서로 친하잖아.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네가 한 짓은 나뿐만이 아니라 입안에 있는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짓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해. 너 일로 따라와. 싫어. 그 후 무대에 막을 내린 사건도 에리나가 일부러 그랬다는 사실을 에리나 패거리가 누설하는 바람에 에리나는 아주 크게 혼쭐이 났고 학원에서 제명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제명이라고? 엄마 딸인데다가 센터인 내가? 사리 사욕 때문에 남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애는 우리 학원에 필요 없어. 반성이나 해. 싫어. 그 후로는 학교에서 만나도 에리나가 제게 시비를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이번 일로 꽤나 반성한 눈치여서 몇 달 후에 에리나 어머니에게 제 화는 다 풀렸다는 말을 전해서 다시 학원에 돌아오게 되었지만요. 에리나도 분명 순수하게 춤이 좋아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 기분을 다시 떠올려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된 것이었습니다. 반성한 후에 에리나는 매우 착한 아이가 되었고 저도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춤을 추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몸을 단련해뒀던 것이 지금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야옹! 이 세상에는 노력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나는 33살의 평범한 사회인 타케하라 카유라고 한다. 오늘은 내 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취재해 쓴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해 돈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노력이 꽃을 피워 이제는 나름 짭짤한 보수를 받게 되었다. 생활비만 빼고는 거의 다 예금으로 넣거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하고 있다.
수입이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의 일부는 직접 집에 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책장 안에 숨겨두고 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믿지 말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이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최후의 수단으로 현금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모아나가니 지금은 100만 엔도 넘는 현찰이 쌓였다. 봉투에 넣어 책장에 봉인해 두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무나가타 코토미와 내 집에서 한잔했을 때였다. 그 국어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와, 진짜 기억 안 나?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졸업 앨범을 확인해보자는 얘기로 넘어갔다. 책장에서 앨범을 꺼내자 숨겨두었던 봉투도 함께 떨어졌다.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현찰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이고! 와, 이게 다 뭐야? 나는 왜 현금을 들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주었다. 코토미는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놀리긴 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대로 둘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코토미는 내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날 숙취로 인한 두통에 잠에서 깬 나. 코토미가 일이 있다면서 먼저 집을 나갔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그대로 두었던 앨범을 도로 넣어두려고 하던 그때 어라? 어디 갔지? 현금 봉투가 그대로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다. 앨범을 꺼낼 때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기억난다. 그 후로 아직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짐작 가는 건 한 명밖에 없었다.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어제 책장 안에 들었던 돈 봉투 그거 기억나지? 일어나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 혹시 뭔가 알까 싶어서.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디 뭐 다른 데 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이미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어제 취해서 어디 이상한 데다가 넣어뒀나? 글쎄,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네 나는. 그렇구나. 알겠어. 혹시 착각해서 네 가방에 집어 넣었다던가 하는 일은 없으려나? 그럴 리가 없잖아. 사람을 도둑 취급하다니 너무하네.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물건이랑 같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예, 다시 확인해봐도 없네요. 알겠어, 미안해. 그래서 집은 도착했어? 아니, 해장 좀 하려고 커피 마시고 있어. 역 앞에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카페? 응,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유실물 방지 패치라고 알아? 스마트폰이나 지갑에 붙여주면 나중에 잃어버려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거든. 들어본 적은 있지. 그걸 현금이랑 같이 그 봉투에 넣어뒀거든. 근데 내 돈이 지금 그 건물에 있다고 나오네? 잠깐만. 다시 확인해보니까 가방에 들어있네. 미안.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돌려줬다면 일을 키우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경찰을 불렀어. 그렇게 코토미는 체포되었다. 물론 돈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코토미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살 때 항상 내게 맛있는 걸 사줬던 친구다. 사리사욕 때문에 남의 돈을 들고 튈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납득이 잘 안 간 나는 코토미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유치소에서 코토미와 면회를 했다. 이유를 묻자 코토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더니 사실은 엄마 문제로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코토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마사미 씨가 병으로 누워 계신다고 한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기에 돈도 많이 들어서 혼자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내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는 걸 보고만 코토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고 말았다고. 마사미 씨는 고등학생 때 몇 번 뵌 적이 있다. 하긴 당시에도 몸이 많이 허약해 보이셨던 기억이 있다. 남편분은 이미 예전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들었다. 사정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나한테 상의하지도 않았던 거야? 말을 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미안해. 내가 정말 멍청했어. 그 후 꽤나 고민했다. 범죄는 범죄다 보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내 절친이고 사정도 딱하긴 하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코토미는 석방될 수 있었다. 그 후, 자, 이거 써. 어차피 책장에 박아두고 쓰지도 않고 있는 돈이니까. 나는 그 돈을 코토미에게 건네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며칠 후 우연히 엄마에게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니까 한 번씩 집에도 오고 그래. 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알겠어. 미안하다니까. 근데 진짜 바빠서 그래. 그래도 쉬는 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이 있는 거야. 참, 누굴 닮아서 저런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너 코토미랑은 아직 연락하니? 응, 뭐 항상 그대로야. 얼마 전에 코토미 엄마랑 우연히 만났거든? 그래?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에? 팔팔하기만 하더만 뭘. 그래? 오히려 옛날에 봤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 야. 그렇구나. 엄마 말에 따르면 코토미 어머니는 매우 건강했다고 한다. 치료가 잘 되어서 그런 건가? 하지만 코토미에게 돈을 건네준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다. 고작 며칠 만에 건강이 다 회복될 정도로 가벼운 병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코토미가 아직 내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또다시 코토미를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왔다. 물론 주된 목적은 코토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집에 와보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진 15년 만이다. 망설이며 인터폰을 누르자 어머, 카요 아니니? 오랜만이다. 엄청 예뻐졌네. 마사미 씨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확실히 건강해 보이셨다.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봤는데 요 몇 년 동안은 아픈 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다. 이걸로 코토미의 거짓말이 확실시되어 다시 분노가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코토미에게 연락해 추궁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어머니 편찮으시다는 거 거짓말이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너희 어머니 댁에 찾아갔거든? 어머니 엄청 건강하시던데? 최근 2년 동안은 병에 걸린 적도 전혀 없으시다던데? 만났구나. 뭔가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차랑 과자를 내주셨을 뿐이야. 말 돌리지 말고 왜 병에 걸리셨다고 거짓말을 했어? 병에 걸렸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건 자각이 없다고 해야 할지. 부탁이니까 제대로 말해줘. 나는 너를 믿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거야. 이런 식이면 나는 앞으로 네 말을 하나도 못 믿게 될 거야. 미안해.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았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 약속? 만약 내가 진짜 사정을 말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사실은 다른 친구들도 이게 원인이 되어 나를 떠난 적도 있거든. 너 내 지갑이 뭔지는 알고 있지? 응. 남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얘기는 지금까지 몇백 번도 넘게 들었어. 그니까 믿어줘도 돼. 적어도 절대 도망가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알겠어. 이렇게 라인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래? 그럼 역 앞 카페에서 만나자. 그렇게 다시 코토미를 만나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이유를 듣게 되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마사미 씨는 2년 정도 전까지는 실제로 병약해서 해가 지날수록 몸이 약해져 갔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야 했을 정도로. 그러던 중 마사미 씨는 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신성한 에너지를 담은 물이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수상한 그런 물건 말이다. 처음에는 마사미 씨도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입장이라 반신반의하며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서 결국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아마 플라시보 효과겠지만 마사미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마사미 씨는 그 물을 사고 싶다고 지인에게 부탁했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종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입교했다고. 그 이후 그 종교에 제대로 빠져버렸다고 한다. 500ml 한 병에 3,000엔이나 하는 물을 매일같이 마셔 점점 저축도 고갈났다. 나아가 액세서리류나 물려받은 골동품 등까지 다 팔아치우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결국 돈은 동날 수밖에 없었으니 결국은 집무서까지 파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한다. 곧 파산할 것이 뻔했다. 물론 코토미는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감이긴 하지만 한번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은 가족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듣지 않는 법이다. 결국에는 그 수상한 종교가 소개하는 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코토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 돈을 마사미 씨에게 건네주었다. 저축도 다 넘겼고 보너스도 싹 다 마사미 씨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마사미 씨는 점점 더 큰 돈을 코토미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코토미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병이라는 말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네. 그래도 그 얘기까지 넣어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코토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사과했다. 자기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맡겨줘.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몇 개월 후 그 이상한 컬트 종교 집단의 간부들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교단은 사채업자와 짜고 신자를 속여 빚지옥에 빠지게 만들어 돈을 빨아먹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왔다고 한다. 나아가 탈세 혐의도 발각되었는데 그 액수는 무려 억 단위에 달한다고 한다. 내가 그 교단에 관한 온갖 정보를 수집해 기사를 낸 것이다. 이번 체포 사건도 내 기사가 계기가 되었다.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작은 단체였기에 조금 털어보니 먼지가 끝없이 나와 의외로 간단했다. 참고로 그 교단에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불리는 교주는 정가범이다. 불법 포르노 촬영 및 판매를 해왔는데 이런 사실이 보도되니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소동이 일어난 이후 마사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다시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나는 코토미와 무사히 화해할 수 있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절친이니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정신세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남의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했다가 언젠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 나도 항상 조심해야겠다.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원 아케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야, 케미! 자료 작성을 아직도 못했어? 죄송합니다, 계장님. 거의 다 완성됐어요. 이래서 신입의 여자면 쓸모가 없다니까. 저는 항상 그래왔듯 오노다 계장에게 혼나가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노다 계장은 어디서 갈굼받으면 항상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도 미숙한 건 맞으니까 할 말은 없지. 엄마한테 연락 왔네? 업무 중에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일하는 중인데? 미안해, 딸. 어제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돌아가셨어. 뭐? 아빠가? 힘든 건 알지만 혹시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알겠어. 회사에 말해볼게.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저는 오노다 계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휴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고작 그딴 일로 쉬긴 뭘 쉬어. 너 지금 일이 얼마나 쌓였는 줄 알아? 본인 입장 생각하고 말을 꺼내야지.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 회사에 민폐 끼칠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오노다 계장의 말에 저는 대꾸도 못하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아빠.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아빠 생각으로 가득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케미, 너 왜 그래? 사장님. 그때 사장님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를 못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집으로 가. 얼른. 그래도 네 몫은 여기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지금은 일단 아버지 계신 곳으로 얼른 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쏜살같이 아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 보렴, 아빠 얼굴 엄청 편해 보이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아빠랑 둘이서 우리 딸 훌륭하게 잘 컸다고. 여보, 엄마. 저는 울며 주저앉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엄마는 제게 안겨 세상이 떠나가라 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잘 잤니? 다음날 아침, 엄마는 마치 죽은 나뭇가지 같이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장례식 말인데. 참,
아빠 돌아가셨나? 제가 장례식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며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주가 되어 아빠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보. 장례식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엄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장례식에 와주신 친척분들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휴가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는데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천만에.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길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며칠 정도만 더 쉴 수 없을까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가 보네. 회사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일단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휴가 연장을 허가해 주셔서 저는 장례식이나 친척을 상대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발인도 무사히 끝마치고 아버지 유골을 땅에 묻었는데도 엄마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돌아가셨나 봐. 엄마. 장례식이 끝나도 저는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는데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머니 곁을 비워두기도 참 애매하겠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분간 장기휴가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아케미 자네는 어때?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당분간 휴가로 처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어. 우리는 자네가 언제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은 어머니 곁에 계속 있어 드려. 사장님의 메시지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호의 덕분에 당분간 회사를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미안해. 식욕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하고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괜찮겠지? 엄마도 얼른 아빠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엄마는 입만 열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노다 계장까지 날카로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야, 케미! 너 언제까지 쉴 생각이야? 저 실례지만 사장님께 유급휴가 허락은 다 받았어요.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지금 너 때문에 일이 얼마나 쌓여있는데. 당장 출근해! 갑자기 그렇게는 어려워요. 사장님도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됐으니까 당장 튀어나와!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급히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죄송해요. 괜찮아. 얼른 회사 가보렴. 저는 회사에 향하던 도중 회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노다 계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가 난리가 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얼마나 쌓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딱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는. 네 몫까지 다 일하라고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네 일을 사장님이 내게 떠밀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있잖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오노다 계장한테만 일을 떠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의아해하며 회사를 향했습니다. 에휴, 책상 꼬락서니 하고는. 계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가보니 제 책상을 치우고 있는 계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긴, 네 짐 정리하고 있잖아.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인간은 이 회사에 필요 없어. 왜 그러세요? 일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시끄러! 이건 사장님 명령이야. 쓸모도 없는데 그냥 넌 오늘부로 해고야. 자진 퇴사 처리할 거니까 나중에 사직서 써서 나한테 갖고 와.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셨던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다는 말이 도통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노다 계장은 제 책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네 책상이잖아. 빨리 치워! 네. 오노다 계장의 말에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톨이가 되어버린 엄마를 돌보면서 직장도 잃은 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 넌 아직 젊잖아, 임마.
어디 술집에서라도 일하면 그만이잖아. 뭐 너처럼 상식도 없는 애를 써주는 곳은 없겠지만 오노다 계장은 책상을 정리하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왜 항상 저만 그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사회 경험도 없고 일도 못하는 주제에 사장님한테 알랑방귀나 끼니까 그렇지. 그렇게 사장님 홀려서 이쁨 받으려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고. 저는 사장님 홀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노다 계장의 그 발언에 저는 화를 넘어 아예 어이조차 없었습니다. 거의 아버지 뻘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장님을 홀리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사장님께도 신뢰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휴, 사장님도 이 딴에 어디가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참. 일도 너 때문에 지금 2배나 늘어났다고. 네, 일이 늘어나신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장님을 오해하시는 그 발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홀려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사장님이 너한테 잘해주시는 건데? 저야 모르죠.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오노다 계장을 무시하고 계속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도움이 안 돼요. 빨리 기어나가! 오노다 계장은 옆에서 자꾸 뭐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업무를 못하느라 민폐 끼쳤던 것과 휴가를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케미 자네 회사에는 왜 왔어? 저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 사적인 일로 회사에 크게 민폐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민폐? 무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자네는 휴가를 내놓고 왜 여기 와 있냐니까? 그게 오노다 계장님이 저를 불러내셨거든요. 저 때문에 회사 업무가 쌓여있다고. 그래 뭐 자네가 없어서 일이 힘든 건 맞는데 설마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네한테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업무를 맡기기야 하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해고당하는 거 아니었나요? 누구야? 누가 그딴 말을 했어? 제 말을 듣고 사장님은 격분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노다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사에 민폐를 끼쳤으니까 해고라고.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누가 가서 오노다 좀 불러와. 사장님의 그 한마디에 오노다 계장이 바로 사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오노다! 아케미가 해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아케미 오늘은 이만 됐으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가봐.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거 참 골치 아프게 됐네. 이유를 사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모의 제안에 저는 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하지. 오노다 때문에 괜히. 저는 해고되는 건가요? 절대 아니야. 그건 오노다가 독단적으로 그런 거고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나 보더라고. 그렇군요. 그럼 저는 오노다 계장님 때문에 그런 일을... 오노다한테 얘기는 다 들었어. 자네를 그만두게 할 생각으로 자네한테 거짓말을 해서 자진 퇴사하도록 만들 생각이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 그럼 저는 계속 회사에 남아도 괜찮을까요?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 자네가 얼마나 배우는 것도 빠르고 똑똑한데 그런 직원을 내보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야. 하지만 저 때문에 일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오노다가 자네 상사니까 업무 좀 부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거든. 그랬는데 그 자식이 내 지시를 무시했더라고. 아유 머리야. 그럼 제 책임은 아닌 건가요? 그래 자네 책임은 없어. 그건 됐고 지금은 어머니랑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보내도록 해. 나는 자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사장님의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를 그만두게 하고 싶어한 오노다 계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엄마도 많이 진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랫동안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라? 오노다 계장님? 뭐? 왜 쳐다보는데? 회사에 도착하니 오노다 계장이 자신의 책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젠장, 승진이 눈앞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런 말을 하며 우는 오노다 계장을 다른 직원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노다 계장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 아니요, 사장님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나는 자네가 꼭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줬으면 해. 제 어머니 말인데. 재택근무는 어때? 그렇게 하면 자네는 집에서 어머니를 봐드리면서 일할 수 있잖아.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귀중한 인재를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 오노다한테 벌을 주긴 했지만 자네한테 또 뭘 할지 모르기도 하고. 그걸 다 고려해서 제안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사장님의 호의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찮아. 내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저는 곧바로 본가로 이사를 갔고 엄마와 함께 지내며 재택근무를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노다 계장은 제가 본가로 이사 가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사장님께 나를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말해주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그건 사장님과 직접 얘기해보세요. 야! 애초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냥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이만 회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케미! 안녕히 계세요. 차단할게요. 이렇게 저는 오노다 씨를 차단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해고당한 후에 일용직 알바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한편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충실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